개딸 이대나무 민주주의의 적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MZ세대. 오랫도록 정치에 무관심한 채로 수동적이었던 청년 세대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시작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들은 지지할 때 그냥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에요. 개딸 현상은 우리 정치 문화의 직접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변화의 동력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동력으로 삼기보다 팬덤 정치로 폄훼하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대상으로 격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 문화에 기댄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딸이나 이대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면 이렇게 그 정치권의 무당층 20대가 57%나 돼요. 이렇게 무관심 하잖아요. 무관심한 친구들이 이렇게 정치에 이제 그 관심 가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유권자라서 가져야 되죠. 미래 세대가. 이거는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교육도 공공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생 한 명당 공공재원은 570만 원. 2천만 원이 넘는데요, 독일은. 주요국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한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1인당 공공재원이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투입되는 정부 공공재원은 우리나라는 570만 원. 근데 OECD 주요 7개국 가운데 독일은 2115만 원, 프랑스는 13,650달러, 미국 12,000달러, 캐나다 12,000달러. 우리나라보다 2.8에서 3.2배 안팎이라는 얘기죠.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공적 투자의 차이가 대학교육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이 정도 규모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금, 국립대학도 심지어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교육 기회를 주고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공공교육은 빨리 다 의무교육으로 바꿔서 무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선진국입니다, 그게. 등록금 벌려고 알바하고 언제 공부합니까? 요즘 이제 4대강 보호 또 얘기하죠. 4대강 보호 허물어 강물학과. 이게 허위 주장입니다. 허위 선동에 속지 마시라. 좀 자세히 볼게요. 조선일보가 영산강의 보호 개방 이후 강주 시민이 40일간 쓸 수 있는 물이 손실됐다고 주장했다. 보를 닫았을 때 최대 수위 7.5m에서 보를 열었을 때 수위를 빼면 나오는 물 손실량이라는 거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보를 닫아 보기에 물이 많은 것과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물이 많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다는 거 아니죠.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보를 닫아 저류량을 늘리더라도 이를 용수로 공급할 시설이 없으면 가뭄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우리나라 내륙 산간 지역에서는 가뭄이 분발한다. 반면 4대강 유역에서는 가뭄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4대강 보에 강물을 가둬서 가뭄에 활용하려면 수십 킬로미터의 장거리 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륙 깊숙이 보내야 한다. 학교에서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장거리 도수관로보다 지천을 중심으로 치수장, 양수장을 설치하거나 저수지를 짓는 분산형 대책이 더 효율적으로 말한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속지 마시라. 강에 물이 많다고 물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허풍이 녹조 가득한 지금의 우리의 강을 만들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쓸 수 있는 물과 보이는 물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그 대통령이 야당 언론을 겨냥해서 민주주의, 사기꾼의 능락 이런 아주 거친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4.19 기념사에 있는 말인데 국제화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이런 쌍스러운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날 이재명 대표가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였던 돈 매수, 원색 변환을 했다는 거죠.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 그 돈봉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 와중에 이제 이런 보도를 합니다. 되게 웃겨요. 가짜뉴스 보도했다가 1점 물게 된 폭스뉴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폭스뉴스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제기한 16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양측은 폭스가 1조 300억 원을 배상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폭스뉴스가 2020년에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바이든 당선인의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급속하게 확산됐고 그때 이제 국회의사당 난입도 했었죠. 이렇게까지 번졌습니다. 폭스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지만 판사는 허위 보도라는 게 수정처럼 명확하다. 그러니까 니네들 명예훼손 확실히 했다. 그래갖고 이제 조선일보가 사설에까지 씁니다.
가짜뉴스로 미국은 1조 원 배상, 우리나라는 오히려 돈 벌고 정치 이득이다. 무속인의 대통령 간접 결정계,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청당도 술자리. 그러니까 이스마일 여지없이 명백한 허위로 판명됐으나 괴담 유포자들은 아무런 사죄도 않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허위로 판명된 적 없습니다. 오보는 최대한 줄여야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곤 한다. 오보로 밝혀지면 책임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즉시 인정하고 사과한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 가정하거나 심지어 조작하는 것으로 애초에 사실 여부에 관심도 없다. 그러니 가짜뉴스로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다. 법원이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벌의 차원의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 조선일보가 할 말인가 싶어요. 보시면 저번에 보셨지만 조선일보가 멀쩡한 회사의 상장 폐기 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를 했다가 그 정정하는 보도를 했죠. 뒤늦게 이 회사는 이제 상장 폐지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니까 하한가를 쳤겠죠. 당연히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밀한 정보를 뒤진 경찰을 비판한 조선일보 보도가 3년 3개월 만에 정정이 됐죠. 법원 판결에 의해서 1조 배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향신문 세대 갈라치고 사기꾼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요. 불의에 저항한 4.19 정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언론 시민사회의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정 비판, 권력 감시와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싸잡아 매도하라는 독선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굴욕적인 친일 친미 애교 대응으로 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주 69시간제 강행 같은 국정 운영의 혼선과 불통에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것도 비판 세력의 선동, 날조나 가짜뉴스 탓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상황의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 지지율 하락을 윤 정부는 국정을 세순하라. 이게 38만 원입니다. 장애인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전면 적용돼가지고 최저임금을 줘야 됩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대부분 나라 그렇게 하고 있죠. 감액 적용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받는 급여가 한 달에 38만 원, 37만 원, 37만 원, 37만 원 이렇습니다. 비슷하죠? 37, 8만 원. 장애인들이 38만 원이면 한 대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벼랑 끝 K 영화산업. 관객도 투자도 썰물. 좀 100만이 넘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교서. 올해 개봉한 것 중에서. 1000만이 아닙니다. 100만입니다. 올해 개봉한 10편 성적 참혹. 영화 산업이 지렛대 되지 않으면 일부 글로벌 업체들이 절대 갑이 된다. 우리나라 영화 좀 많이 봐주세요. 문화는 되게 중요합니다.